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드리고 싶은 김쌤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것이고 지금도 힘이 많이 빠져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힘을 내셔야지만 이번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 한 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단 뭐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번 주 시장의 수급과 방향성, 그리고 핫했던 이슈, 그리고 핫했던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보 학생의 한 주의 브리핑을 깔끔하고 정확하게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일단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주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보다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한밤에 기막힌 투자 우리 김쌤, 김태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도 이번 주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에 분석할 수 있는 이 전체적인 전략도 짜드릴 거고요. 나는 전체적인 전략만 짜드리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종목 상담을 통해서 개개인 맞춤별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장세에 대비할 수 있는 블라인드 종목 한 가지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와 같은 알짜배기 투자 정보들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는 건 물론이고요. 저희와 1시간 동안 더 알차고 유익하게 재미있게 소통하시면서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이 방법 조금 어렵다,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방송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동안 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방송 외의 시간에도 나는 김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이 그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장중에도 다양한 투자 정보들,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종목들까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계속해서 24시간 투자 생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번 주 시장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여파로 1% 넘게 떨어지면서 3,17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으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3% 넘게 하락하면서 이 많은 분들의 걱정이 좀 계속됐던 오늘 장세였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1.16% 하락한 3,171.29의 장을 마치면서 이 7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 아래에서 장을 마친 건 약 2개월 하고도 반만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0개 종목 중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셀트리온, 카카오, 현대차, 네이버는 하락했고요.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는 상승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을 굉장히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7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대장주입니다. 카카오뱅크는 3.79%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 시가총액 10위에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26% 하락한 1040.78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펄어비스, CGN, 알테오젠,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SK머티리얼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락했고요. HLB, 셀트리온 제약, LNF는 상승했습니다. 다음 SK하이닉스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 전일 대비 1% 상승한 10만 1,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가 7거래일째 하락하면서 SK하이닉스는 유가 증권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2위 자리도 장중 한때 네이버에 내주기도 했습니다. 장중이긴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시총 3위로 밀린 건 6년 9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이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인데요. 이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메모리 시장 환경이 바뀌고 있고 또 반도체 업황이 이제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호황세가 이제 정점을 넘어서서 하락할 때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메모리 호황을 불러온 건 바로 코로나19였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PC와 IT 기기 수요가 조금씩 둔화되면서 이 완성품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량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D램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 전자기기 완성품 생산이 차질을 겪으면서 메모리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부정적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 기업의 특성상 단기적 하락 전환은 있을 수 있어도 이 중장기적으로는 업황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추가 하락이 나와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나도 빠르게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평도 많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평에 대해서는 이미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계약이 상당수 완료됐기 때문에 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사실상 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반기에 크리스마스,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한 SK하이닉스,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도 김쌤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피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6,990억 원, 그리고 1,655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이 홀로 2조 8,04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했고 개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는 지난 2월 26일 순매도 이후 약 반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순매수는 지난 5월 12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 전일 대비 1.24% 상승한 16만 3,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며칠 전 전해졌던 소식입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의 삼형제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의 치료 대상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상승했는데요. 이 레키로나에 관련돼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의 임상 2상을 마치고 지난 2월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레키로나의 글로벌 임상 2상 결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내는 조건이 붙었었는데요. 셀트리온은 이번에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하면서 허가 조건 삭제를 신청했습니다. 식약처가 이번 허가 변경 신청을 승인하면 레키로나는 이제 조건부 허가가 아닌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 된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동시에 레키로나에 제한되던 치료 대상을 넓게 확대하고 투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효능 효과와 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레키로나 치료 대상은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과 전체 중증 성인 코로나19 환자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효능 효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치료 대상이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모든 경증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로 변경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모든 경증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레키로나를 처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 투여 시간 변경 신청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레키로나는 정맥 투여 시간을 90분에서 60분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링거 투여 방식의 기존 정맥 투여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레키로나 정맥 투여 시간을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하면 그만큼 환자들의 불편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대감에 셀트리온 제약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의 변동성 강한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김쌤과 함께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삼형제의 흐름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84억 원, 그리고 1,164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이 홀로 2,83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분석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힘들고 혼란스러운 장세 보내서 이 금요일도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게 보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주 시장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1시간 알차게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피로도가 아마 극에 달한 지금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집중 딱 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번 한 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를 제가 3가지를 한번 뽑아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주초에 크래프톤 상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주 후반부에 와서는 크래프톤이 이번 주에 상장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자,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면서 IPO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주당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방송 1시간 동안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말들이 많아요. 아마 노란통에 계신 분들은 크래프톤 IPO는 참여를 했어도 시초에 모두 정리를 하셨을 거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IPO는 대부분이 아마 참여를 하셨을 것이고 절반은 시초에 매도, 그리고 절반은 여전히 가지고 가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장중에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에 대한 전략들도 제시드리고 있다. 이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노란통 메신저 꼭 들어오시라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크래프톤 IPO 이후에 일단은 뭐 나쁘다, 좋다,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보다는 흥행도가 조금은 떨어졌죠. 일단 이유는 극명하게 딱 2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하면서 기존 은행주들과는 또 다른 유니크함이 있어요.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었고, 자, 크래프톤은 기존 게임주하고의 차별점이 없었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를 접목한 뭐 신규 흥행장이 나왔다, 그거라면 모르겠지만 기존 게임주하고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주당 가격이 높다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많은 주린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자,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죠? 100만 원짜리 한 주를 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전체 계좌의 비중 10%를 사시는 거죠. 그죠? 자, 또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이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사요. 그럼 그것도 똑같이 1,000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중 10%만큼 주식을 산 거잖아요. 대신 뭐가 다르죠? 100만 원짜리의 주식을 한 주 산 거하고 10,000원짜리의 주식을 100주 산 거하고 이 수량이 달라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100만 원짜리 한 주 사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10,000원, 20,000원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5만 원 혹은 10만 원이 넘어가면 내 자본금은 굉장히 작은데 내가 저 종목을 사도 되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편견입니다. 주식을 앞으로 오래 하시려면 사실 가격보다는요, 수량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죠? 100만 원짜리 100주하고 100만 원짜리 한 주하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사는 금액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편견을 갖고 부담스럽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린이 분들이 저는 한 호가의 비싼 종목을 사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자, 변동성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주식보다는 호가가 큰 종목들이 적어요. 그러니 주린이 분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아, 이것을 내가 여기서 더 사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사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시간을 줘요. 그런데 2,000원, 3,000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은요, 그럴 시간을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흔히 말해서 뇌동매매라고 하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매매를 하실 때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자, 주당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절대 부담감 갖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슈는 뭐였죠? 그 다음에 이슈는 당연히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번 주에 또 레키로나에 대한 이야기, 앞서 최보 학생이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저는 깔끔하게 이야기를 한마디만 더 할게요. 결국엔 코로나19는요, 선순환 사이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진단키트가 손세정제, 마스크가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 진단키트가 이어받았고, 그 다음 백신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엔 치료제가 가장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한번 이번 주 시장에서 잠시나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아니면 지금부터 관심을
멀리해야 된다.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이 종목을 결국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그 기업이 그 기업입니다. 그죠? 자, 이번 한 주 주간 단위로 SK하이닉스의 주가의 밀림을 보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죠. 그죠? 중소형 개별주가 이러한 차트 흐름을 보였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욕을 한번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렇게 밀리니까 말도 못해요. 무서워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한 주 가장 힘들었던 구간이 아니었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렸다는 것은 이들 종목이 내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수급 주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과도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린 거거든요. SK하이닉스를 매도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한 주 중에 가장 힘들었었던 월화수목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거의 뭐 포기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많았던 금요일이 아닐까 싶은데,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기분이 나빠요. 뭐가 기분이 나쁘냐? 레포트를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뭐 리서치에서 내보내서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레포트의 근원지는 외국 레포트예요. JP모간, 그죠? 이쪽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매도 레포트, 부정적인 레포트를 넣으면서 그 다음에 매도를 합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아마 이 방송을 보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찾아봤을 거고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미 이유를 다 알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라도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죠? 분할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삼성 반도체로 분할이 되어 있지 않고 뭐 삼성전자 뭐 삼성 백색가전 뭐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지 않고 삼성전자 안에 백색가전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문제는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는 디램이 전체 매출의 거의 80~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램 가격의 하락은 삼성전자에도 물론 좋지 않지만 SK하이닉스에는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악재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에도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또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질수록 자, 여러분들이 오너 입장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1번의 재고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분을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요? 그거를 가격을 올려서 처분하지 못하는 게 회사 입장에 좋은 걸까요? 아니죠. 뭐 가격을 안 내리고 처분하는 게 가장 좋지만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훨씬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문제시되는 DDR4라고 하는 디램은요. 이제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생산을 안 할 수도 있는 모델입니다. 왜 DDR5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램 가격이 하락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폭락이 나올 일인가? 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세 싸움입니다. 지금 기세 싸움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너무 강하게 반영을 되다 보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SK하이닉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고점 논란은요. 1년 전에도 있었어요.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도 있었고요. 4년, 5년, 6년 전에도 있었어요. SK하이닉스가 그 6년 전에도 있었을 때도 잘 올라오면서 시총 이익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했던 기업이에요. 즉 반도체 고점 논란은 여전히 계속 나왔었던 이슈입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 과거에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잘 극복했으니 이번에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냐? 근거가 있냐? 당연히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자동차도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 정도로 앞으로는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 환경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제조업에서도 이제 로봇 설비들이 대신 일을 하죠. 그리고 자율주행도 있죠. 인공지능 AI도 다 메모리 뭐
디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필수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산업 환경이기 때문에 고점 논란은 여전히 뭐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곤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먼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SK 하이닉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처음에 사셨을 때부터 단기적인 시세를 보고 사신 분들은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때부터.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장기적인 투자를 보고 매매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사고 싶으신 분들 저는 지금도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당연히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나눠서 사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 안 사면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반도체 이번 한 주 굉장히 어려웠지만 옵션 만기도 있었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대체 휴일이다 보니까 어제 오늘 조금 세게 매를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은 더 완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말 새 그리고 제가 대체 공휴일 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종목을 공략할지도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이제부터 종목 상담을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종목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앞에 이야기를 적게 하려고 했는데 SK하이닉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한번 가보면 무슨 종목을 좀 먼저 해볼까요? 자, 최보 학생이 종목을 좀 골라왔는데 최보 학생이 고른 종목을 한번 제가 이어받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종목을 골라왔는데 김쌤이 이 투시경으로 제가 골라온 종목을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닉네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울님께 맞았어요 님입니다. 종목명 서울반도체 매수가 19,000원 비중은 35%인데요. 우리 김쌤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분 서울반도체는 왜 꼭 해드려야 되냐면 오늘만 지금 벌써 몇 번째 올린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만 벌써 제가 본 것만 한 3번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분이 뭐 절실하게 요청을 하신 것도 있고 서울반도체는 지금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는 뭐냐면 서울반도체 실적 정말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시장 여파로 인해서 조정을 같이 받았지만 엄청나게 또 깊게 받았어요. 즉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닙니다. 정말 답답함을 이 차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뭐 지나오고 나면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서울반도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왜? 올라갈 만하면 내려오고 또 손절을 해야 되나 할 만하면 올라가고 이제 또 올라간가 하면 또 내려오고 이게 이 매수라는 사람을 정말 애간장을 타게 만드는 지금 흐름이 바로 서울반도체인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서울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이분 지난주만 하더라도 좀 부푼 꿈을 안고 계셨을 거예요. 이제 돌파하려나? 이제 다시 상승 곡선으로 가려나? 그런데 금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 네, 지금 직면해 있는데 19,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조금 낙폭이 커요. 그런데 저는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실 수 있으면 더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LED라고 하는 조금은 업황의 이 외형 성장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본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보통 이렇게 종목 상담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가져갈 수 있어요, 전문가님. 뭐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항상 기간을 물어보세요. 자, 기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이 종목이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몰라요. 대신 3분기, 그러니까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가져가시고 다음 분기에도 2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면 서울반도체는 저는 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신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분기보다 조금 많이 모자른다? 그때는 가격 상관없이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지금 서울반도체를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우리 서울반도체 진행해봤고요.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시기 전에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네 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그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저희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 1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속해서 장중에 나는 김쌤의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방송이 금요일 밤 1시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장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다양한 투자 정보들 또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투자 전략도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김쌤이 장중에도 그때그때 흐름에 맞춰서 종목까지 제공해주고 계시니까요. 나는 투자생활 방송 이후에도 김쌤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는 방송이 끝나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테리니님입니다. 종목명 휴마시스 매수가 25,250원 비중은 5%인데요. 우리 테리니님의 고민도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진단키트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세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뭐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코로나 델타19 델타 변이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22,500원 그 이상을 넘어서 큰 시세를 줄지 안 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단키트도 이제는 한 번씩은 한두 번씩은 큰 시세를 한번 냈기 때문에요. 그 전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투자 심리가 붙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투자 심리라는 게 뭐냐면 이 휴마시스를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야, 진단키트 관련주 지금 사는 거 좋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보다는 야, 이제 진단키트는 조금 힘이 약해지지 않았을까라는 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저는 상승할 수 있는 힘보다는 상승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뭐 추가적인 기술적으로는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올라올 때마다 손실권이시더라도 조금씩 분할로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진단키트주 아니더라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갑작스럽게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자,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휴마시스 진단키트를 2, 3년 가져가는 거하고 만약에 지금 가격으로 반도체 종목 조정받은 거 거의 일주일 내내 조정받는 종목을 사는 거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질병이 생긴다면 진단키트주들이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확률보다는 당연히 본업 자체가 탄탄하게 좀 흘러갈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저는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지금 반도체로 들은 거지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이번 한 주에 지수가 밀리면서 조정이 나온 종목들 중 실적이 여전히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한 기업들을 지금 사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휴마시스를 포함해서 진단키트주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보면 시젠, 수젠텍, 그죠? 랩지노믹스, 네, 엑세스바이오 이쪽들은요 이제는 놔줘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종목 휴마시스 알아봤습니다.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기 전에요. 제가 지금 노란톡에서 광고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 운영진분들이 빠르게 관리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대로 노란톡에 들어오셨다면 올바로 들어오신 거 맞으니까요. 우리 김쌤과 함께하고 있는 방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불편함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노란톡
카카오톡에 계시면 이 방송 말미에 준비되어 있는 블라인드 종목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장중에도 다양한 투자 정보들,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선정자님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새빨강님입니다. 종목명 펜엔터테인먼트, 매수가 6,767원입니다. 비중은 30%인데요. 우리 새빨강님의 고민도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엔터사들, 컨텐츠 제작사들의 지금 한 가지 고충이 좀 있죠. 뭐냐면 OTT 업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해요. 자, 예전에는 넷플릭스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아마 넷플릭스 말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거겠죠. 일단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넷플릭스가 거의 유일했는데 지금은요. 굉장히 많은 OTT 플랫폼 업체들이 생겼어요.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컨텐츠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만들어도 납품할 곳이 여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여기 납품할 곳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컨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고 많이 제작을 하면 할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걸 언제 가장 많이 수혜를 받았냐? 당연히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자, 한번 볼까요? 작년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그죠? 방역수칙이 강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왜? 외부 활동이 금지가 되니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용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또 증가한 만큼 컨텐츠를 소비를 해주고 소비를 한 만큼 제작사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여전히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백신 접종률의 비율도 높아가고 있다는 거. 만약 예전만큼 계속해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에는 업황 자체가 이제는 조금은 힘에 부친 상황이에요.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선 또 다른 뭔가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외형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쉬어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는 게 기업이 좋지 않아서 업황이 좋지 않아서는 아니에요. 먼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백신의 접종률이 더 높아지면 야외 활동을 하고 싶었다가 못했던 억눌렸던 그러한 이 시민들의 마음이 표출이 되면서 외부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반대로 OTT의 수요는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펜엔터테인먼트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가의 기술적인 판단을 해보면 주봉상 5,500원, 5,300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버텨줄 만합니다. 왜? 자, 볼게요. 화면에 보이세요? 앞에 이 가격이 5,000원대인데 이 5,000원을 깨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 딱 4년 만에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해요. 그런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3달에 걸쳐서 재차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약 80%의 시세를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5,000원을 넘어서서 그죠? 이 구간에는 뭐예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수익 구간이죠. 일부 몇 프로만 빼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죠? 이제는 조금씩 손실이 나는 투자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5,000원 이하로 또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손실이 나는 비율이 수익이 나는 비율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해요. 그렇게 되면 손절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칼같이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5,300원이라는 가격대를 잘 기억하셨다가 5,3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5,300원이 이탈이 안 된다면 저는 더 가져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5,300원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이 블라인드 종목 한 가지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는 빠르게 네 번째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일주일님입니다. 종목명 한국 패키지, 매수가 6,390원, 비중은 10%인데요. 우리 일주일님, 일주일 중에 금요일만 기다리시나 봐요. 일주일님의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한국 패키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수의 이제 종목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보면 뭐 아닌 종목도 있겠지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봤었던 기업들은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 델타 확진자 수가 뭐 2,000명대를 계속해서 찍고 있어서 여전히 뭐 관련주들이 더 갈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백신의 접종률은 더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인데 이미 그 좋은 대다수의 부분이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7,000원대 이때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은요 뭐 매도하기에도 아깝고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위치가 정말 어려운 위치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000원을 손절 라인을 잡아 드릴게요. 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4,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5,000원 이탈 시에는 일단은 깔끔하게 손절을 하시고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패키지 5,000원 손절 라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볼게요. 닉네임 타임 아티스트님, 종목명 포스코입니다. 매수가 34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요. 우리 타임 아티스트님의 고민도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왜 고민하시죠? 포스코 가지고 있는데 왜 고민을 하실까?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종목을 문의하신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조금 여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유가 있어야 돼요. 포스코라는 종목을 사면서 급등을 생각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포스코를 사셨다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시면서 가져가셔야지, 포스코 샀는데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고민하실 필요 저는 절대 없다. 또 그렇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물론 아닌데요, 전문가님. 작년 그리고 올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런 날은요, 수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수년에 한 번. 수년에 한 번 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때 이렇게 움직였다 그래서 내가 산 지금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왜? 바닥권에서 120%가 올라왔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0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100%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죠?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관심도가 더 필요할 때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라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많은 종목을 상담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올려주신 종목 상담 못한 것은 노란톡에서 제가 주말 사이에, 연휴 사이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잠시 광고 보고 블라인드 종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종목 상담 지금 선정해서 한 종목만 더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블라인드 종목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링크 눌러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연휴에도 계속해서 우리 김쌤과 머리를 맞대고 나의 투자 생활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빠르게 블라인드 종목으로 이어가려고 하다가 한 분의 사연이 너무 마음 아파서 한 종목만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닉네임 코코님입니다. 종목명 SCD, 매수가 3,250원, 비중은 30%인데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버릴지만 알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남겨주셨습니다. 김쌤 좀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방송을 그래서 네. 계속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왜냐면 2주 전으로 돌아가서 2주 전에 방송 보신 분들 뭐 있으시겠지만 아마 이분은 못 보신 것 같아요. 2주 전에 동일한 종목, 비슷한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신일전자. 자, 신일전자는 뭐죠? 선풍기, 에어컨 이렇게 계절주에 포함이 되고 지금 문의 주신 이 SCD도 냉매 밸브, 즉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2주 전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풀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기록적인 폭우가 오지 않으면 왜? 폭우가 오면 제습기가 잘 팔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름 계절주들은 상승하기 어려우니 정리를 하는 게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이날 이 금요일 날. 그리고 나서 신일전자는 20% 빠졌습니다. 자, SC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때 방송을 드렸다면 그때가 여기죠. 드렸다면 20% 전에 미리 아마 자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선은요.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은 가져가시되 2,000원을 꼭 기억하세요. 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1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1년이 기다려도 올라온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기다리고 싶겠죠. 그런데 그 보장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SCD를 포함한 계절주들은 빠르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고요. 노란톡에서 추가적인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쌤의 픽입니다. 블라인드 종목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듣고 좀 스러웠습니다. 많은 분들도 좀 스러울 수 있지만 이 종목으로 굉장히 좀 파랗게 멍든 계좌 조금 수익 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김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것. 지금 계좌의 손실 뭘로 복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간다면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지금의 다수의 손실을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모두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에요. 차트 보면 여러분들도 바로 아실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종목이긴 하고 이번 주에 매도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방어를 해준 기업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차트만 보시고 다 이거구나 하셨을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최보 학생의 힌트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코너를 그냥 지나쳐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힌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김쌤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쌤, 이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아들이죠? 아들이죠. 제가 알기로는. 네. 네,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혹시 어리지 않은가요? 어리죠. 김쌤은 혹시 교육열이 뛰어나신가요?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네, 그런데 네. 좀 이 아드님께서 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막 이 욕심이 생겨서 열성적인 학부모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관심은 갖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우리 김쌤은
그래도 내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 아들이 딱 하나의 대학교만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만 뽑아주실 수 있나요? 그쵸. 네. 뭐 보통 이제 네. 스카이로 이제 네. 말을 하곤 하는데 네. 아닌가요? 저는 사실 대학교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나는 스카이 말고 하버드 개인적으로는.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대학교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의 종목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김쌤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3개 딱 줄이면 어떻게 되죠? 스카이죠. 스카이죠. 그죠? 자, S 낙성대 근처에 있는 아주 좋은 그쵸. 대학교 있고요. K 안암에 있는 굉장히 좋은 대학교 있습니다. Y 신촌에 있는 더 좋은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스카이에서 이 신촌에 있는 대학교는 하나 뺍시다. 우리 S와 K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학교니까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이 S를 대표하는 학교, K를 대표하는 학교, 자 이니셜 앞글자 한 글자씩 따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김쌤, 이 네. 스카이 대학교를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당연히 굉장히 좋아야 되죠. 하이여야 되겠죠. 그렇죠. 성적이 그죠?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하이해야 됩니다. 자, 공부를 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 선생님의 수업을 굉장히 잘 들어야 합니다. 그쵸. 투자를 잘하려면 우리 김쌤의 방송을 굉장히 그쵸. 열심히 시청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의 방송 잘 시청하셨는지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방송에서 제가 아마 제 생각에 오늘 방송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말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가장 많이 말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계속 보신 그쵸. 분들이라면 계속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물도 마셨다가 그쵸. 잠깐 떠들었다가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종목 상담을 제가 시작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읽어드릴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읽기 전에 가장 먼저 읽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지. 닉네임. 그렇죠. 그렇죠. 닉네임을 읽어드립니다. 자, 닉네임의 첫 번째 글자 따주시면 제가 더 이상 정리해드리지 않아도 오늘의 종목명 그쵸.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쌤께 빠르게 마무리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민하지 마세요. 무슨 종목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는 그동안에 못 사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을 놓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더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드리고요. 이번 한 주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텐데 주말은, 연휴는 조금은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